압도적 재미 매불쇼. 지금 외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지금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도 역시 궁금해집니다. 관련한 내용 지금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김준영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리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저도 뭐 사고 당일날 밤에 무안 갔다가 어제 왔는데요. 네. 뭐 그래서 많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이 약간 위기감을 느낍니다. 대체로 내란 수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네. 다른 많은 일들이 겹치면서 한국의 신인도라든지 많은 아마 국민들도 그런 불안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약간 무너지는 느낌 같은 게 드는데요. 특히 여기서 좀 저는 이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내란 수계 때문에 우리 외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외교를 무너뜨린 것처럼 프레임이 짜지고 네. 언론도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국민의힘이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실 뭐 하나만한 질문이긴 한데 네. 지금 국가 신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당연히 이 내란 세력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회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계속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네. 말해 국회가 그들 표현에 따르면 계속된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네, 지금 네. 프레임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보잖아요. 그 사실 체포 영장이 발부됐을 때 순간적으로 환율이 우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든 그러니까 우리가 싸지 약화되는 거죠. 네네. 우리 원화의 약세가 좀 멈췄거든요. 물론 네. 다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벌써 환율 시장도 네. 오히려 빨리 탄핵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또 안정화되는 거죠. 또 하나 잘못된 프레임이 뭐냐면 대행의 대행이란 말 언론에서 막 쓰고 있는데요. 그거 아유,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대행이 대행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권한 대행입니다. 네. 그냥 순서대로 온 것이고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기사 보니까 뭐 잇따른 탄핵으로 뭐 외교적 결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아요. 아니 외교적 결례가 바로 윤석열이죠. 네. 외교적 결례는 윤석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빙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 뭐 신임장도 이름이 바뀌니 한덕수에서 또 바꿔야 된다. 이거 다 프레임이고 잘못된 외교입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교 대사가 부임할 때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비자와 여권처럼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네. 비자는 그 나라에서 오라고 허락하는 거잖아요. 예. 외교가에서는 신임장은 여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사니까 네, 중국에서 중국에서. 신임장을 하는 것이고 네. 아그레망이라는 것은 비자처럼 받아들이는 쪽에서 해당국.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아그레망은 나와 있고요. 네. 신임장은 와서 국가수반한테 직접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임장을 보통 사본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본을 가지고는 장관급 이상은 만나지 못하지만 장관급 밑에 모든 실무를 다 사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아니 그 런종섭이 그거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이 일을 할 때 3, 4개월 동안은 만날 필요가 없고요. 그 장관급 이상이나 수반들을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안정화된 다음에 얼마든지 이름 고쳐서 원본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이름 계속 바꿔야 되느냐고 위기 조장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국내 신문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그건 있어요. 너무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죠. 그게 사실상 한중 관계는 지금 네. 그 윤석열이 망쳤잖아요. 또 이번에 뭐 스파이 간첩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도 간첩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네. 중국이 오히려 선의를 베풀면서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거기다 참으로 끼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그 영상이 준비가 안 될 텐데 윤석열이가 갑자기 그 12월 12일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뭐 죄다 망상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 비하적 발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바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다이빙 대사도 오면서 뭐냐면 내정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중국의 원칙이다. 그때도 중국은 대체로 사실만 보도했지 외교부나 국가에서 어떤 성명이나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게 중국이 하는 방식인데 네. 오히려 우리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 내정 간섭하지 않는데 유감이라고 오히려 유감이라고 중국이. 자 그러면 그 영상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네 갑작스럽게 준비한 건데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유튜버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중국 때문에 자기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입장을 냈는데 그것도 혹시 영상 있나요? 영상 그럼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对韩方上述言论深感意外和不满，坚决反对韩方将内政问题同涉华因素相关联。 솔직히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이거는. 대통령이었던 자가 음모론을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파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사라지는 게 외교 복원의 가장 첩경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외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자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그 앵커님께서 그 권한대행 탄핵이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있지 않았냐 외신에서도 뭐 해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실제로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런 기사가 외신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기사가 나온 의도와 누구를 인터뷰했느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그 미국의 굉장히 보수 싱크탱크인 그쪽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브루스 클리너 연구원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것 같긴 하다. 근데 그 이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봤을 때 굉장히 북한을 적대시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극우나 이렇게 보수로 볼 수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취재원들을 인터뷰한 BOA의 기사를 마치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것만 싹 큐레이션을 해서 이거 정말 너무 한 거 아니냐 야당이 이렇게 해외도 보고 있다라고 사실 취사 선택해서 쓴 기사를 마치 모든 해외 시각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사실 뉴스포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파이낸셜 타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 지금 한국은 허스테이지 시츄에이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거 인질 상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요. 왜 인질 상태냐? 이 트럼프 관세 맞서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대변해줄 그런 정부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리더가 선임이 돼야 되고 빨리 이 정국이 끝나야지 트럼프 관세 맞설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오고 그 TF도 마련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계속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인질 상황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외교적 노력이 마비 상태다. paralyzed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시에도 저 부분을 엄청 걱정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 엉망이 됐으니 저건 아예 그냥 손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망친 겁니다. 이거 참. 아니 그리고 지금 아까 권한대행 말씀을 드린 오늘 4시 반에 국무회의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특검하고 이제 그 헌법재판관도 이 두 가지 중에 특검만 오늘 거부권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재판관 관련해서는 안 다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분리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27일 국무위원 14명이 긴급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때 쭉 나와가지고 탄핵하지 말라고. 조폭처럼. 나왔고 거기에 지금
조태열하고 김영호는 옆에 서서 뻣뻣하게 서 있었거든요. 예. 네. 지금 그 JTBC에서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그때 쪽지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 최상목 네. 그에서 쪽지를 받았는데 네. 저희 다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온 얘기가 그 특별 보위부 같은 일종 네. 거에 전두환 보위부 같은 거. 보위 같은 걸 만들려고 예. 했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조태열 장관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고. 그 뭐예요? 조태열이 그래. 받은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했냐면 공관들에 대한 지시래요. 아니 윤석열이 지금 거기에 해외에 있는 공관장들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제가. 아유, 저 의원님. 아니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와 있는데도 그 내란 저지른 사람들이 공간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중요한 걸 또 아이고. 두고 왔대잖아요. 네. 대통령이 주인 쪽지를 거기 두고 와서 지금 에이. 없대잖아요.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냐고요. 에이, 안 믿기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또- 최상목 쪽지는 네. 검찰이 확보를 해서 내용을 네. 우리가 알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몰라. 이게 심각했기 때문에 고의로 두고 왔을 수도 있고 또는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시 뭐 추측하거나 추론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뭐 외국 관련이겠죠. 네, 저 추측하는 것은 그 뭔가 클 것 같아. 그거는. 클것 같아요, 저도. 그죠? 예, 예. 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란을 저지를 때 장관들한테 쪽지를 다 준 것 같아. 네, 다준것 이게 같아. 임무 다준 분담을 것 다 같아. 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최상목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예. 이게 확보가 됐으니까. 비상입법.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외교부 장관은 이게 일이 커지거든. 네, 커지죠. 만약에 이상한 짓을 했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와, 그거 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김태효도 빨리 좀 해주시고. 김태효. 아, 김태효가 이거 지금 참- 보니까 지금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던데요. 아, 옆에 지금 사진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걸 캐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가 내란뿐만이 아니지 지금 외환 유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네, 이게 네. 강력하게 의심하고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쪽이 지금 계속 저는 의심스럽다고 맞아요. 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전쟁 교훈 분석단이라고 보낸다는 걸 뭡니까? 김용호? 김용호가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말고요. 그러면요. 김용현. 김용현. 10월 달에 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북한 무기도 분석해야 되고 네. 러시아 뭐 이런 지원 이런 걸 정보 다 보내서 한다는 것을 얘기했다가 이게 이제 한겨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내란 때문에 중단됐다 그러는데 내부에서는 이걸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 국방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김용현은 내란 쪽이고 이쪽은 국정원과 안보실이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그렇게 보이지.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홍장원과 김태효가 네. 나와가지고 국방부는 그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네. 주도한 것이 국정원하고 안보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에서 나오고 있나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당장 트럼프를 정말 만나려고 하는 전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 지금 일본. 네. 어. 그 일본도 말씀대로 정말 도쿄발 뉴스인데 이시바 총리가 강력한 미일 동맹이 영내 안정의 핵심이다라면서 트럼프 만나려고 아베 부인까지 지금 대동을 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 지금 우리나라 로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그 파이낸셜 타임스나 외신들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우리나라 언론에는 인터뷰를 안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나 뉴욕 타임스 이런 데는 또 인터뷰를 해요. 거기 안에 이제 그 익명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질 상황이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기업 망한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외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 총수가 한 얘기라고요? 기업 총수가 누군지는 얘기는 안 네, 하고. 제가 이제 외신 기자들이랑 식사를 많이 하면 네. 그들은 많이들 만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아,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진짜 너무 파이낸셜 괴로운가 타임스나 보네. 외신에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 제조 부흥에 기여한 나라예요. 네. 지금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판세를 잘 우리가 이익으로 활용할 가져올 수 수 있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누가 이걸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갑자기 우리는 정말 세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 그럼 그 진작에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러지. 아니,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가 IRA법 때도 아유. 바이든이 와서 그 윤석열을 바이패싱하고 오히려 기업들 5대 기업을 만나고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투자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도 윤석열
거기에 끼어들어서 개별 기업이 어떻게 미국하고 바이든하고 협상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끼어들어서 그때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서 네. 투자만 실컷 하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아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우리 무역 흑자의 상당수가 뭐냐면 그 공장 짓는데 수출 형태로 미국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흑자가 많은 거예요. 네. 이 숫자에도 헛수가 많다는 걸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떡볶이 먹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왜 그때 한마디도 안 하다가 아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경제 외교인데 경제 상황에서 제가 어제 이제 베이징 쪽에 그 취재를 한번 했었는데 중국은요 지금 일본과 굉장히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왜냐 중국 일본은요 지금 필요한 게 반도체 기술이잖아요. 네. TSMC 네네. 그 대만의 그 회사를 열심히 자신들과 그 MOU나 여러 가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이 열심히 지금 소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갑자기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중국과 일본마저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트럼프 시대에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이 외신의 얘기처럼 마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이 전국을 빨리 해결을 하고 정말 빨리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TF팀이 마련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을 대행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오히려 혼란이 되고 있다는 게 네.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0일 날 취임식이거든요. 첫날부터 지금 수백 개의 행정 법안을 분배해서 좀 뿌리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우리 관세는 10%면 다행이고 우리나라는 20%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10대 흑자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8위거든요. 그러면 이걸 본보기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협상해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평시에도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완전 바보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엄청 웃고 있을 것 같아 트럼프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도 멈춰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했나? 자기는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유럽이 니들 할래? 우린 다 빼. 그럼 유럽이 군대도 보내고 유럽이 너희들이니까 니 돈 다 내. 미국은 빼. 이렇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한국한테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다 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바이든 때는 도와달라고 한국을 끼워넣는데 이거를 빨리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 트럼프한테 또 다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그 윤석열이가 네. 빠져서 다행이다. 다행이죠. 네, 진짜. 그러면 그만하는 게 네. 다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빠져서 다행이야. 안 그러면 트럼프한테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외신 로이터에서는 윤석열의 이런 외교 정책을 굉장히 되게 칭찬해줬다. 그들을 이제 윤석열의 이런 내부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동맹국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윤석열의 외교 정책이 자국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업을 해줬다라는 굉장히 굴욕적인 와. 기사까지 나오고 속상하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 우쭈쭈쭈 해줬는데 해줬다는 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는 바이든 분명히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란 거 알고 있었는데 왜 무시했어라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를 되려 욕하는 그런 기사가 로이터나 블룸버그나 이런 미국발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보 더 벗겨 먹지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바이든 너 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치가 있었는데 왜 왜 윤석열의 이런 걸 알고서도 있으면서도. 자국주의적인 것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냐. 이 사태에 있어서 바이든 너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오히려 바이든을 좀 비판하는 그건 그런 굉장히 언론에서 그런 또 기사가 건강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네. 건강한 언론이야. 우리한테는 굉장히 굴욕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굴욕적인 기사였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꼭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건 없으시겠죠? 예. 네. 그 한 가지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거 하나만 좀 확인해도 될까요? 우리 그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그 태국 네. 두 분 다 또 지금 20대 여성하고 40대 여성 두 분 다 네. 한국하고 관련돼 있는 이주민의 성격 있잖아요. 네. 20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태국인이고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이분은 또 한국인하고 결혼을 했고요. 자녀가 있고. 근데 지금 그 애도는 표시했습니다. 조태일 장관이 표시했는데 이태원 때 그 이후에 정부가 완전히 내버려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왔는데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외국인들 거기 와 참사 당한 분들 근데 지금까지 지원 하나도 없었어요.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 역할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